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5월 25일 토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토요 서울 경마 진행이 됩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가 됐어요. 당일 경주마들의 이 컨디션 체크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듯합니다. 자, 이번 토요 경마부터 과천 경마의 2세마들의 데뷔전이 시행이 됩니다. 향후 이제 과천 경마, 서울 경마를 이끌어 나갈 신예 준족들의 데뷔전 무대에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려보겠고요. 역시 월말 흐름답게 지난주 상당히 어려운 흐름의 연속이라 생각이 듭니다. 매경주 알토란 같은 복병 전력까지 저희가 낱낱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위원, 김지영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선두권 선행을 나서든지 아니면 선행권 2선에서 모래를 맞지 않는 자리를 선점해야 되는데 코스가 좋잖아요. 상대 마필도 없는 이번 구도라면 의지 보일 1번 매니그랜드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이 이번 편성에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직선에서 앞선 타이밍에 선입권에서 타이밍을 잡을 수 있고 역습 갈 수 있는 전력 중에 7번 수아라 우추가 눈에 띄는데 원더풀 루비란 마필 자체는 모래 반응 자체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코스를 파고드는 선지작전도 펼칠 수 있는 마필인 만큼 기본적인 편성 자체에서 병합훈련 효과가 좋았던 원더풀 루비도 높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먼저 8번 킹손 주행시한 내용이 충분히 훌륭했다라는 부분, 이후의 훈련 내용도 상당히 좋아졌던 말이기 때문에 좌창으로 인해서 데뷔가 늦어졌을 뿐이기 때문에 부상에서의 회복도 충분히 데뷔전 즉시 전력으로 논해볼 수 있는 전력이고요. 직선에서 결대로 밀어주며 이 탄력적인 이 걸음을 선보였는데 자, 어느 정도 공백, 병력 여부 벗어나 회복세의 어떤 탄력감을 선보였던 말이 이 12번 헤이 드리머로 보입니다. 9번 위너 마운틴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조금은 더 앞선을 공략해낼 수 있는 위너 마운틴의 기본기까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4번 베스트스타의 가장 큰 강점은요, 옆에 말이 있을 때 경합을 벌이진 않지만 직선에 들어서는 거리차를 더 벌려나갈 수 있는 근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감량 2점까지 탑재한 상태라고 한다면 선행 1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말로 먼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6번 IBS 퀸, 나서서 버틴다면 너다. 선행권의 마필들을 보내놓고 따라갔을 때 가장 유리한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흥바람입니다. 정서적인 전개 조건 흥바람, 좋아지고 있는 이번의 모습은 좀 더 가치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외선에서의 불리했던 전개를 극복하지 못했던 거지 걸음은 분명히 남겨뒀던 마필이었어요. 3번 그레이삭스가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점, 멀로 기사의 호흡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도 높게 평가가 가능하고요. 더킹이 기본 주폭에서는 여유가 많죠. 9번을 뛰면서 8번에 입상할 수 있는 마필이 흔치 않죠. 스피드를 갖추고 단거리부터 중장거리까지 참고 타는 쉽까지도 보여주면서 최근의 모습은 다시 한번 안정감을 가져주고 있기 때문에 당일 상태 체크가 중요하지만 능력 자체는 의심하기 힘든 구조인 것도 맞고요. 동방의 기억은 이 편성에서 자유전개를 가져갈 수 있죠. 안쪽 선행을 나서는 마필이 있다면 그 마필에 맞춰서 뛸 수 있는 흐름에 구애받지 않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좋아지고 있는 8번과 동방의 기억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면서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아직은 데뷔 후 우승 경험이 없는 미승리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2차 입상을 경험했던 말이 11번 퀸스트리트 밖에 없네요. 하지만 최근에 꾸준하게 실전 변화의 면모와 징후를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수 출전하고요. 이 편성에서 드디어 첫 승 달성할 수 있는 그야말로 편성 후기 전개 찬스 맞이한 마필이 눈에 띕니다. 자, 여타의 도전 세력들은 어떻게 서열 정리가 될지 그 내용 중 앞에서 토요 스타트는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월말 경마의 첫 경주, 첫 스타트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1경주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에서는 확실한 변화의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한 말에게 먼저 관심을 쏟으면서 스타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씩이라도 다들 변화가 오기 시작한 시점인 것은 분명하지만 무엇보다 4번 달려라 속보가 보여주고 있는 변화의 폭이 가장 크다라는 판단인데요. 자, 4번 달려라 속보는 작년 10월 달에 이제 거세를 한 이후에 복귀전에서 체중이 크게 빠져서 나옵니다. 최근에 거세한 말 중에서 가장 체중 변동이 컸었던 말 중에 하나로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크게 빠진 이후에 다시 체중을 회복해 나가면서 자신의 컨디션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 조금 오래 걸렸죠. 예전만 하더라도 거세 이후에 자기 컨디션 찾기까지 보통 한 6개월 정도 봤었는데 뭐 최근에는 거세 후 바로 입상하는 케이스도 많은 것에 비해서는 달려라 속보가 보여주고 있는 정체기는 좀 길었다라는 판단인데요. 직전 경주 이제 조재료 기수가 빨랐던 흐름을 역이용하면서 차분하게 추입 전개를 시작을 하는데 침착했던 경주 운영이 매우 주요하면서 순위 상승을 이끈 바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말이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죠. 상승세 컨디션인 거는 분명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훈련 강도도 소폭 올려가면서 전력 보강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던 그 성과를 인정해 볼 만한 말 4번 달려라 속보 선입권에서의 강공 기대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4번 달려라 속보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12번 쿠카캣을 우선순위로 뒀을 법도 해요. 외곽으로 좀 밀려있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기는 합니다만 이 말이 기본적으로 뭐 선행을 빵치고 나가는 유형의 말은 아니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가 마냥 불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 다만 마체가 작기 때문에 힘한 배면에서는 다소 불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힘이 붙어가는 지금 시점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인 경주 운영을 해주느냐가 관건이 되는 말 12번 쿠카캣이었고요. 5번 사이먼 퀸은 마방 기대치 대비는 데뷔 전과 데뷔 이전째의 모습은 이렇다 할 모습이 아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주행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데다가 차근차근 단계를 밟고 올라가고 근력 보강, 기초 체력 보강, 근력 보강, 지구력 보강, 스피드 보강 이런 순서로다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5번 사이먼 퀸 같은 경우에도 이제부터는 자신의 능력치를 발휘하기 시작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3번 금노래 데뷔 1전 치르고 이제 2전째에 맞이하고 있는 전력입니다. 금노래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은 너무 당일날 체중도 크게 빠져서 출전했던 거 아쉬웠고요. 이후에 골마겸으로다가 좀 공백이 길어졌습니다만 그 병력에서 회복세가 뚜렷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일 체중을 얼마나 회복해 나오는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1경주부터 난타전이 예상이 되고 이제 보는 시각 자체가 좀 많이 다른 경주로 예측이 됩니다. 사실상 보여준 걸음 자체도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보고 앞으로 보여줄 걸음에 대한 기대치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오머 사이먼 퀸을 먼저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행 심사부터 호크 행진곡이란 마필과 이제 대등할 정도로 스피드감과 탄력을 보여줬던 전력인데 호크 행진곡은 데뷔 후 두 번의 경주를 승급전까지도 선전해주면서 스피드를 확인시켜줬던 전력이죠. 데뷔 후 두 번의 경주가 사이먼 퀸이 뛰었던 경주가 너무나도 빠르고 강했던 페이스였어요. 그런 걸 감안을 하면 더군다나 직전의 경주를 점프하면서 발주까지 좋지 못했던 것을 감안을 하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오머 사이먼 퀸은 저는 좀 더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12번 쿠카켓은 동의합니다. 당일 체중이 좀 불어주길 바래요. 직전 데뷔전에서도 주행 심사보다 체중이 빠진 것이 좀 아쉽긴 했었는데 체중이 좀 더 불어준다라는 전자해선 높게 평가가 가능해 보이고 저는 이제 9번마 만에 하나라는 마필 자체가 거세 이후 분명히 주폭 자체는 계속 남기면서 걸음을 올려붙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난 거리에서 선정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서 이 마필도 짧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고요. 저는 2번마 최강 다이얼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기복 마필들 사이에서는 전개 싸움이 될 거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스피드감 자체만큼은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최강 다이아가 휴양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인코스 이점이라면 오히려 선두권을 빠르게 공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저는 이번 편성에서 이번 최강 다이아를 좀 높게 평가하고 말씀드려 봐야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최강 다이아의 스피드 그리고 9번 마네아나의 힘 있는 주폭 두 마필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보는 시각 자체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최강 다이아 번호 순서대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기본적으로 이 말은 직전에도 인코스에서 충분히 자신의 경쟁력을 보여줄 타이밍이었다고 봅니다. 왜 그 기회를 놓쳤을까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러웠어요.
이렇다 병력이 크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론 경주 중에부터 이제 이어졌었던 파행의 여파로다가 병력 치료가 있긴 합니다만 단지 그것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흐름에 말리는 그러니까 자기 걸음을 뛰지 못했었던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렸던 것이 패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 스스로 주도권을 가져가기 힘든 구도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최강 다이아는 추천권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당일 컨디션을 좀 체킹을 해보고 이 말이 컨디션 레이스 주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상황에 와서 속보로 전달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고 9번 만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 말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3위를 차지할 때에는 굉장히 빨랐던 레이스 앞서는 버텼습니다만 선의권이 모두 무너졌었던 흐름이고요. 그래서 직전 경주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직전 경주는 안타깝게도 전형적인 줄서기죠. 선행마가 자기 페이스대로 쫙 레이스를 뽑은 게 아니라 참고 눌러서 탄다라고 표현하나요? 굉장히 느리게 레이스를 가져가면서 자신의 주폭을 활용하지 못했어요. 이런 말들이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난해한데 이번 경주가 그 직전 경주와 유사하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빨리 레이스가 가져간다기보다는 누군가가 빨리 가져간다기보다는 누구든 힘 한 배의 중점을 두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잡는 게 좀 까다로울 수 있겠다 싶어서 추천권에서 배제했습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힘들어 차가는 면모를 보이는 신예 마들 간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한마디로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그런 경주 마들 간의 레이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레 접근을 해야 할 듯합니다. 최근에 보여준 징후 그리고 최근에 보여준 능력을 보면요. 4번 달려라 속보가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대로 자, 직전 경주 분명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좋았고 직선에서 가장 좋은 탄력을 선보였습니다. 단지 이 4번 달려라 속보가 직전 경주 출발 후 연마필에 밀려서 자리 못 잡고 모래 맞고 전개가 살짝 처진 부분이 결국은 늦추입의 원인이었죠. 자, 이번 경주 특출나게 빠른 선행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2번 최강 다이아나 10번 원더풀 마린 정도가 앞선을 지배하는 편성이기 때문에 직전보다는 4번 달려라 속보가 앞선의 흐름이 그다지 빠르지 않은 구도 속에 월등한 결정력의 우위를 충분히 선보일 듯합니다. 4번 달려라 속보 재차 강조드려 보겠고요. 여기에 11번 퀸스트리트가 지난 1월달 데뷔 전에 최단거리 노스톱 플라잉에 이끄는 페이스를 극복해내며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2차 최근 경주가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고 직전 경주는 이 불량주로 컨디션에 당시 출발이 썩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자 전개 위치를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좀 아쉬움이 있었죠. 우왕좌왕했는데 그래도 막판 걸음은 좋았어요. 최단거리 그래도 입상 전력이 있었잖아요. 11번 퀸스트리트하고 그래도 이번에 앞선에서 전개 운영이 가능하고 내린 거리 1000m에서 10번 이 원더풀 마린 이 이두의 마필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보는데 김지영 의원 요 11번 퀸스트리트하고 10번 원더풀 마린까지 설명해 주시죠. 네, 너무 많은 질문들이 와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일단 11번 퀸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선입후 추임력이 괜찮은 말로다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흐름이 굉장히 느려야 합니다. 이번 경주 흐름이 빠르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외곽으로 밀려있는 11번 퀸스트리트가 그렇다고 입상권에 도전할 만큼 느리다라고 보기가 좀 까다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마무리 훈련까지 좀 살펴보시면서 좀 신중히 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10번 원더풀 마리는 2주 전에 단학하기에서 바쁘네요. 2주 전에 대상경주 타러 와서 이말 기승하고 다시 또 대상경주 때문에 올라와서 이말 다시 기승하고 있는데 만회가 될까 싶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제가 너무 실망했어요. 당시 추천 경주였고 원더풀 마리는 분명히 추천을 드렸습니다. 당시의 주문도 제가 원했던 전개도 우리가 응원했던 전개도 앞선 공약이었죠. 물론 당시에 추임마라고 생각했던 2번 컬러풀 조이가 기습선행에 나서면서 그대로 1순을 하는 바람에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하나카 기수와 원더풀 마린도 이번 경주에는 아예 외곽으로 밀려있는 데다가 또다시 문세영 기수 인코스에 있습니다. 4번 달려라 속보, 5번 사이먼 퀸이 그대로 앞선을 장악해 나갈 가능성 염두에 두면서 10번 원더풀 마린의 가능성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시네마들은 질주성이 아직은 정확하게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직전 경주에 후미에서 추입했던 말이 아예 선행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나올 수 있는 게 이 하이 등급 경주예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려봤고요. 네, 서울 스타트 1경주 접전 레이스 보여준 능력에서 직선에서의 좋은 종반 탄력 그리고 결정력을 선보였던 4번 달려라 속보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들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서울 이경주는 다음 서울 3경주와 분할된 편성입니다. 자, 신예 전력들이 대거 출전했고요. 데뷔전 치르는 신마에게도 관심이 가는 레이스입니다. 최단거리 1000m 레이스이니만큼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따라 입상 성패가 가려질 듯한데요. 공백 이후에 출전하는 마필 한두에게도 관심이 가는 구도입니다. 여러 각도로 봤을 때 도전권 전력들 상당수 눈에 띄는데 그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의 연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이 경주는 제가 정리를 드리는 구도입니다. 신예 전력들도 섞여 있고 복귀전을 치르는 마필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정리 자체는 좀 드러났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압축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이번 경주의 가장 큰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중심 마필로는 4번마 3회 질주죠. 데뷔전 자체에서도 좋은 스피드를 바탕으로 바로 입상을 거뒀었고 이후의 경주에선 계속 아쉽게도 힘에 대한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부족했다라기보다 상대가 너무 강했어요. 끌어주는 페이스의 마필들이 빠르다 보니까 가담은 가능한데 버텨내기가 쉽지가 않았었죠. 직전의 경주도 사실상 상태가 나쁘진 않아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안타까웠던 경주였는데 이제 운명의 폴링이란 마필이 기습선행을 나섰고 빅프로가 공백전에서 그리고 3위 들주까지 이 3대의 마필을 추천을 드리고도 중심 마필을 제가 선정을 잘못해서 이제 적중을 시켜드리질 못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속상했었던 경주였었는데 3위 들주가 이제 외선에서 가담은 좋았습니다만 이제 코너에서 모래를 좀 맞다 보니까 약간 처졌어요. 하지만 직선 구간 다시 재차 올려 붙였을 때 그 걸음 자체는 이미 건재하다는 걸 입증해 줬었죠. 상대가 더욱 약해졌습니다. 레이스 주도권도 가져가요. 3회 질주가 여기서는 선행이든 선입이든 어떤 전개도 입상 자체를 의심하기가 힘든 구도입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5번마 싱싱장수 그리고 8번마 어스피스, 9번마 큐피드의 여왕 기본적인 마필들의 능력, 삼두가 앞서 있다고 평가해야 될 텐데요. 5번마 싱싱장수는 분명히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뷔전 자체에서 외측으로 기댔던 악벽 때문에 결국 우선 주행 재검 처분을 받았고 2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죠. 그 주행 불량기를 고쳐내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해줬고 마지막 재검이었던 4월 26일 그 재검에서는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줍니다. 외선에서 중앙에서 가볍게 이선에 가담하고 무엇보다 직선에서 마필에게 가벼운 추진 시에 그 반응하는 속도 자체가 상당히 빨랐어요. 컨저버티브란 이제 상위 등급의 마필과의 걸음 비교를 해봐도 거의 밀리지 않을 만큼 주폭이 좋았기 때문에 빠른 회복을 보여주는 엄마 싱싱장수 바로 노를 찬스고요. 8번마 어스피스 같은 경우에는 주행심사의 가능성보다는 좀 아쉽긴 했었죠.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선의 흐름을 따라갔다는 것이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스피드만큼은 분명히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혈전기가 좀 있어서 주기가 늘어졌지만 상태는 차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8번마 어스피스의 스피드도 여기서는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9번마 큐피드 여왕은 직전에 조금 욕심을 냈었죠. 입상을 했었던 그 전개를 떠나서 안쪽이다 보니까 오히려 초반에 좀 과감하게 선두권을 공략을 하면서 선두권과 이제 경합을 하는 레이스가 되다 보니까 좀 아쉽긴 했었는데 이 페이스 자체에서는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차분하게 선입권 따라가다가 마지막 힘 대결을 해도 상대들까지 분명하게 입상권의 대결에서 지지 않을 만큼 기본기를 갖췄기 때문에 9번 큐피드 여왕의 당해 상태 조건과 기본 능력까지는 챙겨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좀 정리가 드러났다고 평가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4번 3위 질주 직전 파행의 여파 때문에 주기가 늘어진 가운데서도 선전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선 가장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마필입니다. 네, 백동희 의원의 힘있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전반적으로 추천해주신 4두의 구도 자체를 일단 먼저 동의를 하고요. 이 말들의 우선순위도 뭐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그 윤곽이 드러나 있는 경주다라고 저도 동의를 해드리고 싶고 3회 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필 교체기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운명의 폴링이란 말이 휴양 이후에 기습 선행에 나서면서 우승을 차지했고 그 페이스에 말렸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오늘 이렇게 세련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지 너무 죄송하고요. 4번 3회 질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다시 인코스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3위 승급 착순 확실하게 극복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8번 어스피스는 뭐 데뷔전에 제가 너무 강조드려서 너무 창피한 경주력이었는데 문세영 기수와의 좋은 호흡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말들 중에서 저는 뭐 신마들 굉장히 많은데요. 10번 기로라는 말이 조금 마음에 걸려요. 물론 이세마 이제 올해 첫 국산 이세마 데뷔네요. 1번 가가나라는 말도 있고 10번 기로라는 말도 있고 이 말들 중에서 저는 10번 기로가 약간 관심이 가고 있는데 뒷심도 있고 기본 순간 탄력도 괜찮다라고 판단했는데 신마들 평가 살짝 부탁드리면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두 마리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뭐 1번 가가나 같은 경우에는 뭐 기록을 떠나서 아직까지는 여유가 좀 없어 보여요. 스피드감 자체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아서 좀 지켜보는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10번 기로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11월 달에 주행 심사를 통과하고 나서 이제 파행기도 있었었고 부정기가 있어서 휴양기를 거치면서 다시 한번 데뷔전을 준비해 왔던 마필이거든요. 공백전 이제 주행 재검에서는 두 번째 주행 심사에서는 공백전을 치른 이제 재검 마필들과 함께 뛰면서도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마필 자체가 당일 상태가 좀 조건이 맞아 떨어진다라면 사실상 상대 자체가 지금 정해져 있는 구도라서 복병권의 마필로서는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10번 기로 같은 경우에는 당일 마필의 상태를 좀 체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서울 이경주는 그래도 실전을 경험해봤던 말들의 전력이 좀 더 앞서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마들의 전력은 아직은 좀 다듬을 부분이 많다. 이렇게 평가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4번 3회 질주가 편성호기를 잘 만난 듯합니다. 직전에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사코너에서 외측기댐 제어하고 그래도 끈끈하게 뛰어지는 힘을 보였는데 자 이번 경주 8번 어스피스나 5번 싱싱양수 등이 선두 장악에 나설 듯한 그 레이스 구도 속에 전개를 좀 더 안쪽에서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기대는 악벽이 어느 정도 완화된 5번 싱싱장수가 이번에 도전 2순위, 1순위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고 앞선 장악한 8번 어스피스 있고 저도 10만도 언급해보면은 12번 금화 임팩커블입니다. 1010만 곳 끝에 주행심사 통과를 했고 그래도 주행심사 통과 시에는 직선에서 상당히 탄력적이고 여유로운 걸음을 선보였던 말입니다. 여러 차례의 주행심사 이제 미달 이후 드디어 주행심사를 통과한 전력인데 자 백동일이 연요 10마, 12번 금화 임팩커블에 대한 평가 부탁을 드릴게요. 매니피의 자마라서 저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봤던 마필이기도 한데요. 좀 적응이 좀 필요해 보여요. 이제 능력 미달만 4번입니다. 총 이제 5번 만에 통과를 한 거예요. 능력 미달 4번 그리고 직전에 하면서 5번 만에 통과를 한 건데 뭐 당시 흐름을 끌었던 마필들 자체가 스피드가 있었다 할지라도 뭐 직선 구간 탄력은 어느 정도 보여줬지만 아직까지 주행의 안정화가 좀 떨어진다는 모습이어서 최외곽에서 지금 바로 입상을 거두기에는 그 파괴력 있는 걸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통해서 가능성을 점쳐보는 마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이경주는요. 경주 여건 유리해졌고 전개 또한 수월하게 펼쳐낼 듯합니다. 편성호기 만난 4번 3회 질주를 중심으로 저희가 언급드린 도전 복병 전력들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3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2경주와 이제 분할된 편성이고요. 데뷔전 치료는 10마 한두의 전력에게 상당히 높은 관심을 가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뛰어봤던 전력 중에서 직전에 첫 입상 거두었던 5번 빅토리 메이가 직전 당시 강공선행작전이 주요하며 최단거리 입상을 했죠. 사실 데뷔전에서는 좀 운이 없었죠. 5번 빅토리 메이의 1월 19일 데뷔전은 출발 후 앞선 마필에게 다리가 걸려서 낙마할 뻔했어요. 기수가 주춤거렸죠. 크게. 초반 전개 처졌고 하지만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이 상당히 탄력적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직전 경주 선행 강공작전이 주요하며 최단거리 입상을 했죠. 이 편성에서도 선행 강공작전이 주요할 듯한데 직전 대비 4km 부중은 올랐습니다만 문수영 기수 기용 5번 빅토리 메이의 선행 1승 기대치는 당연히 높아 보입니다. 자, 10마 안쪽에 2번 B 사연이 있습니다. 주행심사 첫 번째 주행심사 때는 발주가 썩 매끄럽지 못한 채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능력 미달이었죠. 4월 19일 날 두 번째 주행심사 때는 발주가 매끄러워졌고 미러 선행을 나서며 순간 스피드가 향상된 모습 속에 당시 막판 직선에서는 추진 없이 아주 여유로운 걸음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당시 함께 뛰었던 이 주행심사 파트너가 최강 파티였어요. 최강 파티는 지난주에 1700m 우승을 했던 전력이죠. 이번 비사연이 이번 데뷔전 치르는 가운데 이 편성도 잘 만났고요. 게이트 안쪽 초반 선두력도 충분히 갖춘 가운데 데뷔전 즉시 전력감으로 충분히 기대치가 높습니다. 2번 비사연 강조를 드리고요. 여기에 8번 캡틴 베스트가 지난 4월 14일 경주 능력 미달 당시 늦바라고 외곽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 완전히 무너졌는데
주행 심사 처분받았죠. 5월 17일 날 주행 심사 때 게이트 외곽에서 4코너 선두 자리 내주고 제법 막판까지 끈끈한 걸음을 선보였습니다. 선두력을 갖추고 있는 말이고 데뷔전에선 지나치게 외측 무리한 전개 운영으로 무너졌습니다만 차분하게 2선 외선 따라가는 전개라면은 8번 캡틴 베스트 실전 변화 기대치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9번 논스톱 행진도 2월 23일 날 능력 부진 하지만 직전에 실전 이전째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걸음을 보였죠. 인코스에서는 모래마크 전개 펼치며 꾸준히 뛰어주는 힘, 모래 덜 맞고 외선에서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에 9번 논스톱 행진까지 복병 전력의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네, 결국 서울 3경주는요. 다시금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연투 기대치 높은 5번 빅토리 메이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3경주는 MC의 설명에 이견이 없어요. 뭐 4두를 보는 시각도 전개를 보는 시각도 마피를 보는 것도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응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빅토리 메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편성 너무 약하죠. 뭐 선행 가도 될 것 같고 선행 못 가도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뭐 능력 우위. 뭐 이번 비사연 캡틴 베스트 06초 능력 부진 실격이었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9번 노스터 행진도 1300m 45마신 능력 부진 2개월 처분받았지만 두 마필 모두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도 응원해보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조금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릴 부분은 이번 비사연이란 마필 자체가 주행 심사 통과 시 초반에 안으로 기대면서 분명히 그 부분 때문에 흔들렸던 주행 속에서 좀 아쉬움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 작은 차이가 입상권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있는 만큼 이번 연주 후차권의 마필들을 당일 상태를 꼭 꼼꼼히 체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뭐 질문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의외인 것이 왜 우리 두 위원님들의 그 추천이 같을까? 이게 참 의외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경주로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오히려 앞선 이경주하고 분할됐지만 이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엔 기습을 노릴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거는 백동일 위원에게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캡틴 베스트의 무엇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분명히 실격당했었던 전력이거든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따로 물어볼 게 있어요. 캡틴 베스트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4두 안에서 정리를 보여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빅토리 메이와 비사연을 높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 손에 꼽을 수 있는 전력은 거의 없잖아요. 좋아지고 있는 마필을 꽂으라면은 캡틴 베스트, 논스톱 엔진의 가능성을 점칠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두 마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구도입니다. 네, 민명철 의원에게는 따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꼭 있었기 때문에 짧게 한번 여쭤봤고요. 우선적으로 5번 빅토리 메이와 2번 비사연에 대한 평가는 동일합니다. 저도 두 분의 의견에 한 표를 던지면서 시작을 해보겠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이강구동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글쎄요, 복병은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외곽에 있는 10번 컬러주인 같은 경우에도 비록 데뷔전이 포화주로 가벼웠던 주로였긴 했습니다만 선행 상대마가요 러닝복스였어요. 데뷔전에 입상을 차지했고 데뷔 이전지 우승을 차지한 굉장히 빠른 선행마였습니다. 그 말 옆에서 함께 응수했던 전력이에요. 외곽으로 밀렸다고 이 말이 1000m 손해를 볼 게 없거든요. 지금 이편성에서 빠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2번 비사연이라면 5번 빅토리 메이는 인정을 하더라도 비사연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판단인데 10번 컬러즈윙 적극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긍정적인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전개상으로 주행 심사 때는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고 초반 전개 처지면서 레이스 펼쳤습니다만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직전 데뷔전 안말 그 경주에서 러닝복스라는 능력 선행마가 이끄는 페이스에 따라붙어가지고 외곽 무리한 전개 운영을 했죠. 스피드가 은근히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앞선의 빠른 그 흐름에 무리해서 막판에 완전히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죠. 자, 이번 경주도 결코 앞선이 느리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5번 빅토리 메이의 2번 비사연, 8번 캡틴 베스트도 중속이 상당히 좋아요. 외곽에서 얼마만큼 초반에 앞선 위치에서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데 그래도 앞선에서 이제 전개를 펼칠 줄 아는 말이고 무리 없이 외곽에서 따라간다면은 최소한 3착 정도 복병 가치는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네, 서울 3경주는요 편성 잘 만났고 다시 한번 전개 이점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5번 빅토리 메이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들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현등급 단거리 무대 전개 이점을 극대화하며 최근에 좋은 능력을 보인 말도 있고요.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아쉬운 착순권 언저리만 맴돌았던 말들이 이번에 재도전도 가능한 형국입니다. 안쪽에 있는 선행마 한두의 마필이 레이스를 주도하며 유리한 전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타의 마필들은 어떻게 전개 응수를 할 것이며 입상 도전 가능한 복병 전력은 어떤 말들이 있을지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붙어볼 경주는 5경주입니다. 좀 더 이제 강한 압축이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내렸고 이제 강한 중심이 서 있는 가운데 분명히 이제 불안한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다고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 5경주를 선정을 했는데요. 중심축에 대한 믿음이 워낙 확고합니다. 그리고 후차권에서도 딱 불러드린 마필 안에서 정리가 될 확률이 높고 그 안에서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인데 우선 중심은 이번만 인디 레이디죠. 마체는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닌데 순간 스피드에 여유가 좋습니다. 약간 끄는 것 때문에 고생도 했었고 뭐 선행을 성공해야 되는 조건의 그런 류의 마필이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고쳐지게 되면서 따라가는 전개의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왔던 전력이에요. 직전의 경주는 이제 스피드를 보이면서 외곽 10번에서 굉장히 가볍게 선행을 나서면서 여유 있게 버텨냈었죠. 지금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추진 좋은 서승훈 기수라면 이 마필을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도 없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초반에 압박을 받는 구도도 아니죠. 인디 레이디의 스피드 자체는 상태 이상 없는 이번의 구도에선 주도권을 확실히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을 믿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5번만 엑스블레이드, 4번 태풍 아이즈, 3번 정상만세 그리고 한 마리 더 포함이 된다면 외곽에 있는 12번 세명스톰까지가 될 텐데 우선적인 3두에서는 말씀드린 이 3두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5번 엑스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거세를 하고 데뷔를 했던 마필이에요. 계속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3월달에 좋은 모습. 직전 경주는 경주 운영에서 실패가 있었죠. 마필이 안으로 기대면서 발주를 받았고 제를 하는 과정에 마필이 고개를 들고 코너에서 마필이 끌고 굉장히 다 최악의 레이스가 돼버리면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는데 기본 주폭이 상당히 좋아요. 레이스 흐름이 마지막에 한 발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전력이고요. 4번 태풍 아이지 같은 경우는 휴양 이후 다시 좋아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선두선입 외선에서 빠르게 가담을 해주면서 그 끈기를 바탕으로 버텨내는 전력이라서 상대 조건에서는 결코 불리한 모습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선행을 나섰을 때 좀 더 잘 뛰어왔던 3번마 정상만세가 직전에는 아예 의도적으로 한번 참아보는 전개를 펼쳤음에도 중반에 여유 있는 탄력을 보이면서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 마필의 변화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겠죠. 단순합니다. 이번 인디레이드를 놓고 붙어 드릴 거고요. 이 불렀던 3두 안에서도 정리를 강하게 드리고 선복에 대한 복병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마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의 모습으로 승리를 약속드릴 오늘의 5경주입니다. 네, 믿음이 갑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인디레이디 놓고 붙겠다라는 선포를 하셨으니만큼 저도 동의를 하고요. 여기에 5번 엑스블레이드까지 함께 응원을 해볼 만하다고 판단합니다. 태풍 아이즈는 백동희 의원이 추천해 주실 줄 알았어요. 김효정 기수 화이팅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저는 외곽에 12번 세명스톰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다나카 기수하고 다실바 기수하고 헷갈렸는데요. 다나카 기수는 서울 기수입니다. 지난주에 부산에서 뛰었던 게 기억이 나서 순간 헷갈렸었고요. 1경주에 제가 잘못 해설한 점 다시 한번 깊은 양해 부탁드리면서 12번 세명스톰 지금 비록 외곽으로 밀려 있습니다만 직전 경주 단지 1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이 말이 우승을 차지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걸음이 트이기 시작한 시점이 이미 3월 말 올 봄에 들어서면서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걸음이 트이기 시작한 전력이 직전 경주에 날개를 달면서 이제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승급전이기는 합니다만 외곽에서 감고 올라서는 그리고 1300m에서의 확실한 우승 경험은 이번 경주에서 약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다나카 서울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12번 세명스톰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가능성 열어둬야죠. 우선은 초반에 언급을 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4도 안에서 정리를 가져가야 돼요. 다만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건 분명해요. 세밍스톤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변화를 보일 당시에 선행을 분명히 나설 수 있는 구도였는데 눈빛 언약이란 마필 자체가 선행을 강탈당하지 상당히 당황을 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기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직전에 이제 선행을 나선 이후에 바로 옆에 붙었던 뉴페르다인과 코너에서 직선까지 계속 싸웠거든요. 근데 싸우고도 이겼어요. 그러니까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단지 이번 레이스는 선행은 불가한 레이스이기 때문에 따라가서 이 마필이 얼마만큼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마필의 당일 상태 조건까지 꼼꼼히 따져보면서 확실하게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승급 전에 게이트가 외가 밀려난 요 12번 3명 스톰은 당일 주로 컨디션과 마필 컨디션 여부까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가능성은 열어주셨네요. 이번 인디레이디가 그래도 요 편성에서 다시 한번 월등한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행 강공작전 주요할 듯합니다. 직전 10번 외곽 게이트 배정받아서도 선행을 받아서 근성 있는 걸음으로 입상을 했죠. 어찌 보면 이번이 더 조건은 좋아 보여요. 코스 안쪽 들어와서 수월한 선행. 이번 인디레이디는 중심마로 당연히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도전권으로 5번 엑스블레이드, 4번 태풍 아이즈 등등 말씀해 주셨고요. 자, 여기에 9번 하늘나래가 있습니다. 분명 현등급에서 동거리 1300m 지난 1월 달에 보여준 능력이 있습니다. 그때 연투를 했죠. 최근에 계속해서 실전 부진한 면모, 직전에는 계속 이제 전개가 초반에 처지면서 후미를 밀렸고 모래 민감한데 계속 처지면서 이렇다 할 걸음은 보이지 못했는데, 자, 좀 모래 피하는 자리로의 위치 선정과 전개 좀 알 겁니다. 이 9번 하늘나래 이 분명 보여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실전 변화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복병 전력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백동일 위원 9번 하늘나래의 복병 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하늘나래란 마필이 데뷔 초에는 선두권 스피드를 좀 발휘했던 전력이었고, 이제 승급했던 경주에서 바로 입상을 차지했던 것은 앞선이 좀 붕괴되면서 이 마필이 같이 올라왔던 거였거든요. 이제 그 이후부터 마필 자체가 스피드감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번 경주 게이트가 밀려 있는 것도 그렇고 상대권의 스피드, 선두권에 가세할 마필들도 그렇고 하늘나래가 보여주고 있는 최근에 좀 떨어지는 그 컨디션 자체로는 아직까지 큰 변화를 못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도 지켜보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5경주는요. 코스 이점에 전개 유리함을 극대화할 말이죠. 다시금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이번 인디레이디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시고 상당히 여러 마필들이 가능하다라고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압축된 내용으로 추천을 드린다고 합니다. 환수 최강의 면모로 찾아뵐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서울 5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1200m 이미 실전에서 충분히 단거리 검증된 마필도 상당수가 있고요. 직전에 통안에 아쉬운 착수거리에 머물렀던 말도 있고, 데뷔전 치르는 이 신마들의 전력에게도 은근 관심이 가는 레이스입니다. 역시 최단거리 레이스 보여준 능력에서 앞서는 말들 일단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고, 신마들의 전력 중에서는 어떤 말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6경주도 5경주에 이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풀게이트, 기존의 회복세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전력들과 신의 전력들까지도 낱낱이 살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가장 유리한 조건 자체를 가진 마필은 분명합니다. 직전은 기대만큼의 걸음이 아쉬웠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컨디션은 분명히 아니었던 6번마 금화 어느이티라는 마필이겠죠. 순간 스피드의 여유도 좋고 선행도 갈 수 있지만 따라가는 전개도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에요. 1월 달의 경주에서는 외선에서 발죽에 부딪히면서 전개가 완벽하게 꼬였던 그런 모습 속에서도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입상을 거뒀던 전력이라서 사실 직전의 경주에서 내심 기대치를 가졌었는데 부정 때문에 주기가 늘어진 것이 좀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당일 체중이 급격하게 빠진 상황에서 늘어난 거리를 도전하다 보니까 흐름은 따라가는데 그 마지막에 파괴력 있는 한 발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정상적인 출전 주기를 맞아가면서 상태도 많이 호전세를 보여주고 있고 당일 체중이 더 빠지는 모습만 아니라면 좀 더 이제 좋아질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번 편성 자체에서는 누가 선행을 가더라도 가장 유리하게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6번 금화 어느이티는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편성의 유리 마필로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5번 문학 위넘, 10번 빛깔랜드 그리고 안쪽 2번마 DK 나리라는 신의 전력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5번마 문학인어는 데뷔전에서 이제 가능성 있는 좀 발주가 좋지를 못했던 가운데서 주폭을 보여주고 나서 의도적인 휴양을 다녀오고 나서 직전 경주 순간적인 스피드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으로 선행을 나서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기승했던 임기영 기수도 놀랄 정도였어요. 게이트가 이제 열리자마자 말이 그냥 뛰쳐나갔습니다. 그냥. 그래서 임기영 기수도
허겁지겁 마필을 잡아주면서 이제 선행을 나섰고 굉장히 너무 빠르게 이제 마필을 끌다시피 선행을 가다 보니까 직선 구간에서 좀 힘이 부족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한번 이제 선행을 이제 시원하게 나설 수 있는 스피드를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이 마필의 변화였기 때문에 줄어든 1200에서는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고요. 10번마 빅갈랜드도 이제 패트롤의 여파를 극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경주였던 직전의 경주에서 외선에서 무리하게 선두권에 가서기보다는 차분하게 좀 참고 한 발을 써보자는 작전으로 좀 처진 선입견을 펼치면서 상대보다 무리한 전개를 펼쳤음에도 마지막 한 발을 발휘했었죠. 직전에 3위권의 모습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가장 레이팅이 높아졌어요. 49위 레이팅으로 이제 가장 높다 보니까 이제 김덕현 기수를 기용을 해서 중량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했던 마필인데 훈련에서의 모습은 상당히 가볍습니다.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10번 빅갈랜드 여기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신예 전력줄 두 마리 마필이 출전을 하는데 두 마필 다 모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더 높게 평가하는 전력은 이번만 DK9이에요. 2세 마필입니다. 2세 마필이다 보니까 지금 이점이 상당히 많죠. 50일의 가변 중량 조건. 주파 기록은 빠르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최선이 아니었어요. 외선에서 보였던 순간적인 이탈 능력 자체는 지금 문학인어가 보여주고 있는 스피드만큼 빨랐습니다. 정말 이탈 속도가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이후에 가볍게 응수했던 모습인데 지금 2세 마필을 출전하면서 50일의 가변 중량 조건의 게이트까지 안쪽이다. 선행 나서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는 거죠. 이번 DK9이 선행에 성공하는 조건이라면 어린 마필이지만 버틸 가능성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 직전 공백전 아쉬웠던 6번마 금화 어너이티 당일 체중 상태는 꼭 체크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고 기본 전개 조건과 편성 조건에 앞서 있는 마필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백동희 의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마필 교체기는 지나갔고 이세마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백동희 의원은 이세마에게 우선 관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DK9의 그 순간 게이트 이탈 속도, 순간 초속의 매력 있는 부분은 분명히 봤습니다만, 인정합니다만, 저는 그 말보다 이 말의 잠재력, 이제 외산 이세마 경주는 4주 후에 있습니다. 뭐 그때 다시 기약을 해도 되는 말이니까. 급한 말들이 더 눈에 들어와요. 예를 들면 10번 빅갈랜드죠. 급해요. 이제 2세메달까지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이 말이 여기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기회에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빅갈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직전 경주에서는 선행을 시도를 해보려 하였으나 말리부 진저가 더 빨랐기 때문에 좀 아쉬운 순위 밀림이 있었고 직전 경주에는 어차피 선행은 포기 1300과 1000m의 차이죠. 1000m는 더 빠른 말들이 있기 때문에 차분히 따라가보자. 작전은 주효, 하지만 순위는 역시 밀림. 이번에 안장 교체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번 빅갈랜드에 걸려있는 마지막 기회를 빅갈랜드가 꼭 놓치지 않고 성공으로 이끌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6번 금화 어누이티도 마찬가지죠. 강조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백동일 위원이 거의 뭐 첨언할 이유는 없고요. 차분해진 말물이 이번에는 또 따라가도 되는 말이니까 좀 더 체중 변동폭만 제발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크게 빠지지도 크게 찌지도 말고 직전엔 크게 빠졌고요. 그전엔 크게 쪘어요. 이걸에서 이제 좀 안정적인 체중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5번 문학인어는 직전 경주에도 이 말은 선행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행을 나가야 기대할 수 있는 전력. 2번 DK9과의 그 초반 스피드 대결에서 1번 탑플라인까지 스피드 대결에서 이기는 걸음이라고 한다면 경주 경험이 약이 될 5번 문학인어. 그리고 9번 끌어주는 수는 여쭤봐야죠. 앞말이라서 좀 논외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말도 계속 앞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거든요. 심지어 9번 끌어주는 선은 추입도 되는 말이잖아요. 전개상으로는 가장 이점이 있다는 판단인데 9번 끌어주는 선 어떻게 판단 내리셨습니까? 전개상으로는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끌어주는 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선두권에 공략을 했을 때의 입상률은 굉장히 낮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그 차분한 선입 작전을 펼쳐서 마지막 한 발을 발휘했을 때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인데 직전에 이제 중량 조건이나 전개 조건이 좋다 보니까 김영곤 기수가 굉장히 빠르게 앞서는 그냥 가담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선에서 한 발을 못 써요. 근데 이번 경주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가기도 힘든 구도고 최근에 힘 있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거리 자체도 한 번쯤은 좀 검증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상대불보다는 이제 이 마필 자체는 이번 경주는 좀 지켜보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9번 끌어주는 선이 이 선행 나서는 것보다 선두권의 흐름에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라면은
일만의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저도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앞선 장악할 수 있는 말이 5번 문학 위너에다가 신마들, 2번 DK 나린, 1번 탑플라잉 등이 있죠. 5번 문학 위너는 직전에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하며 동거 1,300m 거리를 입상을 했고, 자 이미 뭐 선행 트레이가 성공해봤던 직전 경주의 경험을 되살려 다시 한번 이 강공선행 작전 주요할 듯합니다. 6번 금화 어노이티, 체중 증감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전에 체중 감소, 대폭 감소가 페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신마 2번 DK 나린도 좋고요. 여기에 1번 탑플라잉이 있습니다. 주행심사 때 차분하게 2선에서 따라가며 상당히 여유로운 경주 운영 능력을 보였습니다. 막판에 결도를 밀어주며 탄력적인 걸음을 보였는데 체격 조건 상당히 우수하고요. 주폭도 상당히 좋은 말로 보입니다. 훈련 완성도도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데, 자 백종일이 연요 신마 이 1번 탑플라잉 이 도전 가능한 마필로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저도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뭔가 이제 이마필 자체는 발심이 약간 높은 편에다가 약간 체공이 높아요. 훈련 때 보면 이제 그 부분이 이 실전으로 갔을 때 한 발을 더 못 쓰는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초반에 이탈 싸움에서 좀 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판단을 좀 내렸습니다. DK 나린을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탈 속도가 너무나도 빨랐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건데, 만약에 문학인어하고 스피드 대결을 탑플랭이 한다고 했을 때는 전 문학인어가 탑플랭이 이기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탑플랭 자체를 무시하기보다는 상대적인 전개 조건에서 한 번쯤은 좀 검증이 필요한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6경주는요. 직전에 최악의 컨디션에서 아쉬운 착승권, 하지만 이번에 컨디션 회복세 전력으로 만회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하셨습니다. 6번 금화 어누이티를 중심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린 도전 복병 전력들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유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토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후반부 승리의 기운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준비한 서울 7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단거리 레이스예요. 흐름이 매우 빠르죠. 다수의 선행마가 존재하고 그동안 선행 조건에서 좋은 능력을 보였던 말들이 이번에 과연 선행을 나서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생각을 그리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경주예요. 자, 일단 7번 백산 포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직전에 코스 2점에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하며 자 1200m 거리 입상을 했습니다. 7번 백산 포스가 과연 이번에 수월하게 선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수월하게 선행을 받지는 못할 듯해요. 하지만 과거 작년 3월에 최단거리 레이스를 2선 따라가면서도 입상을 했을 정도로 굳이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전력으로 봅니다. 안쪽에 4번 라운스톰이 월등한 그 순발력 갖춘 마필이기에 4번 라운스톰이 선행이고 7번 백산포스가 지나친 경합 없이 결대로 외선에서 2선 따라가며 전개 운영을 해줄 수 있는 구도 속에 자 7번 백산포스의 선전 기대치를 우선적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4번 라운스톰이 자 데뷔 후 모든 경주를 선행 강공 작전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직전 경주 관절염 병력으로 살짝 공백 이후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 없이 아주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바탕으로 선행 강공 작전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직전 경주 이후에 관절염이 다시금 도졌습니다만 컨디션은 크게 하자 없어 보이는 모습 속에 4번 라운스톰 요 편성에서도 승급전 편성에서도 당연히 선행 강공 작전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것이고 1200m 거리도 1승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4번 라운스톰의 선행 1승 기대치 말씀드려 보겠고요. 자, 8번 빅선더가 최근에 연달아 착승권의 아쉬움 공백 이후 뚜렷하게 회복세는 보이는데 직전 경주에도 민병철이가 이 8번 빅선더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당시에 님의 향기와 금성 황제 이 두 마필이 앞선에서 결판난 그 레이스에서
초반 자리를 못 잡았어요. 3번 섭 그 당시에 님양기와 금성황제가 앞선을 장악할 때 자리가 밀리고 그렇으면 무기력해야 되는데 재차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초반에 2선 자리하기도 수월해졌고요. 8번 빅선더가 요 편성에서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말로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5번 매니 스마티도 직전 승급전에서는 다소 무기력한 모습 보였죠. 원인은 있었죠. 당시 이제 출발 때 부딪히고 늦발을 했어요. 자리 못 잡고 진로 확보가 안 됐죠. 자, 초반 전개에서 이제 무리 없이 경합 없이 이제 선두 자리에서 레이스를 펼쳐 나갈 수 있는 조건의 마필이기 때문에 5번 매니 스마트까지 최대 복병 가치가 있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결국 서울 7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응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7번 백산 포스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이 하이페이스 단거리에서 전개 이점을 극대화하고 당일 컨디션 최상의 마필 또한 의지까지 체크되는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명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저도 응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추천 보고 있는 시각이 유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 백산포스를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나 그 점이 좀 아쉽네요. 좀 힘있게 안토니오 기수인데 좀 더 힘있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4번 라운스톰이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4번 라운스톰의 선행 저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편성에서 가장 껄끄러운 말은 1번 금화 썬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 이렇다 할 의욕조차 보이지 못했던 경주도 몇 경주가 있었어요. 컨디션도 다운이 된 적도 있었고. 자, 웬만하면은 저는 20조에서 용병 기수를 기용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웬만하면 우리나라 기수들, 지금 아는 기수들 위주로다가 꾸리시곤 하는데 모처럼 용병 기수로의 교체. 그리고 이제 부담 중량 때문에 이제 다비드 기수가 기승하게 된 케이스도 있겠습니다만 다비드 기수도 51.5는 살 빼고 다이어트 하고 타야 하는 기승 중량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게다가 의지를 갖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모처럼 1번 게이트예요. 선행 나가면 제일 무서운 말이죠. 1번과 4번이 나란히 선행을 볼 수도 있는 편성이라고 보는데 1번 금화선도 어떻게 판단 내리셨고 이 말의 선행 가능성 그리고 입상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 코스가 안쪽 들어와서 이제 선행을 받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4번 라운스톰의 이 발주 이탈력과 초속이 월등하기 때문에 1번 금화선더가 이 편성에서 선행받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외적인 이제 의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51.5의 다비드 기수가 기승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지는 읽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레이스 주도를 할 수 있는 선행이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좀 강해 보입니다. 당일 컨디션 여부는 좀 체크는 필요해 보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로는 이 하이페이스 단거리에 안쪽 게이트에 오히려 갇힐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차후에 좀 수월하게 선두 장악에 나설 수 있는 그 편성에서 노림수를 두고 싶은 마필이 1번 금화 썬더가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정리는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1번 금화 썬더는 생각이 같아요. 김정희 의원님하고. 제가 원래 이 마필을 제가 질문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옆에서 질문해 주셔가지고 좀 당황을 했네요. 금화 썬더는 최근에야 그렇지 과거에 선행력을 보였던 그 스피드만큼은 정말 월등했거든요. 인코스에서 라운스톰이 관절염에다가 이제 승급전에다가 거리가 늘어난 그 악재 때문에 선을 안 가고 따라가 버린다거나 아니면 선을 갖다 무리하게 돼버린다라면 금화 썬더 기회가 올 것 같아서 저도 조심스럽게 한 표를 던져봅니다. 저는 이제 선두권이 몰락했을 때의 가능성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금화 썬더가 선행 가고 라운스톰 에마비상까지 있잖아요. 그 중간권에 있는 마필들까지도 103% 전개를 잘 풀어야 되고 그렇다면 따라가서 올려붙일 수 있는 마필은 유일하죠. 6번 서울킴밖에 없다고 봅니다. 3등급에서 강급이 되고 페이스 빠르고 앞선이 좀 무졌을 때 한 발을 발휘하는 그 최적의 조건은 분명히 만났다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박태정 기수와는 호흡이 좋기 때문에 이 마필의 역습 가능성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두권이 완전히 몰락해야 되죠. 제가 아마 직전 경주에 조은희가 바램 들어올 때 이 서울킨 위원님께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그래요. 선두권이 그 당시에도 선행만은 몰락했고 바램이 2선에서 버텼고 조은희가 막판에 올라왔는데 앞선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편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두 선의권에서 그대로 레이스가 펼쳐나가면서 결승선까지 통과하는 경주로 보기 때문에 6번 서울킨이 막판 역습을 가하기에는 선두권이 몰락할 수 없는 경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6번 서울킨의 역습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7경주는요.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응수가
가능하고 적정거리 출전이죠. 연투기 대신 높은 7번 103포스를 중심으로 당일 정확하게 후차권 옥석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코너 4개짜리 17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실전 동거리 좋은 능력을 보였던 말도 한두가 눈에 띄지만 아무래도 이 편성에서는 최근에 졸전의 원인이 명확한 그 마필의 변화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말이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가 있겠고 경주 여건이 훨씬 더 좋아졌는지 그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항상 변수가 많은 경주입니다. 1700m 국산 5등급 그리고 국산 6등급 보여진 모습 그대로 끝나지 않아서 좀 고민이 많은 경주이기도 합니다만 결국에는 누가 더 보여줄 걸음이 많을까라는 평가를 해봤을 때는 힘에 대한 여유 그리고 늘어난 거리가 훨씬 유리할 수 있는 이 마필을 먼저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번 청계성이죠. 빠른 페이스 단거리도 잘 따라가면서 이제 불리하게 전개가 바깥으로 몰렸을 때는 좀 입상의 실패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만 마지막 한 발 올려붙이는 걸음 속에서 1300m도 극복을 해내면서 직전에 승급을 마쳤던 마필입니다. 직전도 못 뛴 게 아니에요. 포화주로 조건에서 앞선을 끌었던 마필들의 페이스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냥 따라가다가 아쉽게 타이밍 못 잡고 그냥 4위로 끝나버렸던 거죠. 좀 더 느린 레이스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의 구도 자체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의 여유가 좀 큰 경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선입권 흐름도 따라갈 수 있는 3번 청계성 가장 유리한 조건을 맞이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3번 청계성의 선전을 가장 잠재력을 가장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후순위 도전권에서는 외곽 11번마 럭키봉화, 6번 스타리스트, 10번 대운하의 거리에 대한 경쟁력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11번 럭키 봉화 같은 경우에는 1702번에 도전해서 가능성을 계속 보여줬는데 좀 아쉬웠어요. 더군다나 직전의 경주에서는 하만식 기수가 안쪽에서 거의 선행을 한번 나서보려고 강하게 몰았는데 거세 이후 변화가 너무 좋았던 대변화가 수월하게 선행을 나서버리다 보니까 아쉽게도 전개가 좀 밀리고 말았었죠. 코너 이후에 나와서도 마지막까지 걸음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빠른 마필 많지 않은 구도에서는 왼선에서 가담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강자 피한 구도에서 11번 럭키봉화의 꾸준함은 여기서 가장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6번나 스타리스트도 결정력은 크지는 않죠. 데뷔 초 단거리에서는 빠른 앞선 가담 능력을 자랑했던 전력인데 초반에 힘을 쓰면 마지막에 한 발이 안 나오는 그 습성 때문에 좀 전개를 좀 바꿔가고 노력해왔던 전력이에요. 늘어난 거리 자체에서도 가볍게 응수를 해주면서 끈기를 지켜내고 있어서 파괴력 있는 걸음은 아니지만 약한 상대를 만난 이번 구조에서는 6번 스타리스트의 선전 가능성도 열어줄 필요가 있고요. 10번마 대운하는 사실 직전의 경주 많이 뛰었다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마체가 얇은 모습이라서 좀 운영 자체가 쉽지 않았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처진 이후에 마지막 추진 시의 탄력도 상당히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계속 좋아지고 있는 더군다나 이제 장거리에 멀로 기수가 추임 마필도 계속 잘 타주면서 타이밍을 좀 끌어내고 있는 모습이라서 좋아지고 있는 10번 대운하의 역습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요 가장 보여줄 거리 많은 전개 조건과 늘어난 거리가 유리한 3번마 청계성을 강조드리는 구도입니다. 네, 백동희 의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확실히 국산 5등급, 그러니까 하위 등급의 1700m 경주가 변수가 많아요. 누가 더 변화를 가져가느냐, 누가 더 힘한 배에 성공했느냐. 똑같은 컨디션이어도 안장에 따라서 혹은 게이트 또는 흐름에 따라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즉, 직전에 잘 뛰었다고 다음에도 또 잘 뛰라는 법이 없는 거죠. 3번 청계성은 저 역시 인정합니다. 직전에 굉장히 빨랐던 흐름을 잘 따라 붙었다라는 판단이었고 이번 경주에서는 자기가 정말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난 것 인정하겠고요. 11번 럭키봉화도 역시 계속해서 1700m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데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저는 7번 퍼스티지와 8번 올포 B2B 두 암수, 암말과 거세말 5살짜리 말들을 추천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전개 때문인데요. 퍼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앞선을 공략을 하고 있고요. 직전 경주에도 선두권을 공략을 해본 후에 가능성 있는 순위권에 안착을 했습니다. 지금 직전보다 더 느려요. 본인이 훨씬 더 편안하게 선에 나갈 수 있습니다. 퍼스티지, 이 말의 전개상의 이점에 대해서 먼저 질문 드려보고 싶고 8번 올포 B2B는 예전에 백동희 의원님 계속해서 자주 활용하시는 멘트
국산마 경주에 내려와 있는 외산마 올포 B2B의 가능성까지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동의하기가 좀 힘든 지금 생각인 것 같아요. 퍼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결국에는 코스 이점 속에서 선행을 나서고도 저 정도의 모습이라면은 어차피 이번 경주도 어느 정도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는 구도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수월하게 선행을 나선다 할지라도 쉽지 않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8번 올포 B2B는 저도 이제 항상 그런 마필 조심하거든요. 이제 내려와 있는 외산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깜짝 입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항상 조심하고 살펴보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필이 딱 한 번의 입상이 1700이었어요. 이제 작년 7월 달에 입상을 한 번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 이외의 모습들 자체는 이제 떨어지고 나서도 계속 변화가 좀 크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조건 자체에서는 부중 자체도 너무나 높아진 상황에서 어떤 것도 이점을 가져가기에는 높게 평가하기 힘든 모습이라서 좀 지켜보는 마필로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초정말 레이스 흐름은 그렇게 빨라 보이지 않습니다. 느려요. 7번 퍼스테지가 선행을 나설 듯한데 어디까지 버텨낼지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유리해진 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3번 천계성이 그렇고 여기에 11번 럭키봉화도 이번에 초반에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자리 잡기도 상당히 수월해진 편성 구도죠. 2선에서 유리한 전개 응수. 여기 2번 불후의 명곡이 있습니다. 동거리 1700m를 이 추입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어요. 검증을 받은 전력이죠. 최근에 계속해서 앞선의 흐름이 빨랐어요. 특히나 직전에는 더비 이창마인 심장의 고동이 이끄는 페이스였잖아요. 당시 외곽에서 그 앞선 페이스 따라 붙느라고 다소 힘 소진이 있었던데 막판에 걸음이 덜 나온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앞선이 빠르지 않습니다. 선두권 나서는 마필도 그리 강해 보이지 않고 분명 이번 불후의 명곡이 막판 직선에서 한 발 충분히 역습을 가할 수 있는 입상 도전마로 이 평가를 하는데 백동일 위원요 2번 불후의 명곡 어떻게 평가하세요?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직전 뛰었던 상대의 페이스, 이번 페이스에 적용을 했을 때 그 모습들까지도 불후의 명곡이 가장 유리하죠. 꾸준한 모습도 훈련 때 나쁘지 않았고요. 다만 문제는 이거죠. 불후의 명곡이 지금 57을 달았다는 겁니다. 불후의 명곡은 57의 부족을 극복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의 구도에서 선행을 간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무리가 될 수밖에 없고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은 구도이기 때문에 물론 불후의 명곡의 기본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편성은 맞지만 높아진 부중을 인정하기엔 그 갭 차이에서 높은 평가를 하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네, 서울 8경주는요. 적절한 흐름을 만났고 편성 혹이 늘어난 거리 유리해 보입니다. 3번 천계성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평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구경주고요. 경주거리 18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반부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 1800m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직전에 입상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마필의 실전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해야 될 가치가 있어 보이고요. 최근에 강한 상대고도 좀 아쉬운 전력을 보였던 말들, 또한 승급전 나서는 마필 중에서는 어떤 말이 또한 복병 전략에 가치가 있을까? 전반적으로 다수의 입상 도전마들이 혼자한 레이스인데 이 중심 충마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 내용을 모두 상세히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이기고 계셨다면 여기서 종지부를 찍으시고요. 만약에 혹시 아쉬우셨다면 꼭 이기고 가십시오. 오늘 붙어서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서울 구경주입니다. 자, 이번 구경주 앞서서 우리 민병철 MC께서는 추기 선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부담을 팍팍 주시네요.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혼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무엇보다 선행을 나섰을 때 더 좋은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말들도 눈에 띄어서 그 누가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직전 경주 서륙전에 우선 방점을 찍으면서 저는 3번 베네딕트의 선전 가능성을 먼저 지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경주 선행을 하셨던 다크플레이어라는 말의 뒤를 잘 쫓아갔어요. 관건은 다크플레이어는 자신이 힘한 배를 했죠. 그 뒤에서 베네딕트는 뭉개졌습니다. 자신의 주폭대로 뛰지를 못했어요. 즉 페이스 안배에 실패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코스 최적 전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코스 최적 전개가 아니라 다크플레이어의 흐름에 말린 페이스였다라는 부분이 베네딕트가 직전에는 가능성을 보였는데 직전에는 결국 실패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요. 이번에는 JR 러깅 제갈이라는 그 제갈 바지까지 해지를 하고 지금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된 주행에 대한 자신감으로 안토니오 기수와의 좋은 호흡을 기대해 보면서 기본적으로 선입 전력이죠. 레이스 주도권을 선입권에서 자기의 주폭대로만 띄워준다면 입상권 한 자리는 충분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7번 흥복드림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같은 경주를 뛰었던 리턴 매치의 말인데 상대적으로 흥복드림 같은 경우에는 보다 영악하다고 하면 안 되죠. 좀 더 영리한 경주 운영을 직선줄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느려질 것 같으니까 외곽으로 빼서 자신의 걸음을 뛰죠. 그것이 주요했던 것이 흥복드림의 선전 이유였다라고 보이고요. 이번엔 순위 상승 가능성 높다 판단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입상을 차지했던 레전트 킹도 함께 뛰고 있는데 레전트 킹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복병으로 추천을 드렸던 전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직전보다는 빨라질 흐름, 즉 직전에 뭉개졌었던 직전에 자신의 주폭을 활용하지 못했었던 이두의 말이 자신의 걸음을 뛰게 된다면 이 경주의 흐름은 뒤바뀔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들어가겠고요. 그 흐름을 쫓아갈 수 있는 선행형 말은 5번 그랜드 돌풍 그리고 선입권에는 6번 체인지 메이커 두 마리의 승급전 말들이 도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앞선에서의 움직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더 좋은 걸음을 보여줄 수 있을 말들 그중에서 3번 베네딕트의 선전을 가장 먼저 기대해보는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주 선정하셨는데 좋은 결과 꼭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충마 선정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후차권에서도 좀 난타전 좀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마필들이 많이 있어서 저 역시도 저는 아직까지 좀 고민되는 마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4번마 엠파이어 킹덤이 발주가 좋아지고 있어서 이 마필의 선행감을 레이스가 또 흐트러질 가능성도 있고 저는 이제 다른 마필보다도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가져갔으니 이 마필이 여기서 가장 껄끄럽고 가장 복병마로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안쪽 1번마 베스트 예지라는 전력인데요. 베스트 예지라는 마필은 단거리에서는 항상 보면은 모래를 잘 못 맞았던 마필이에요. 모래 맞는 것도 싫어했었고 그 운영에 좀 밀려서 아쉬움도 남겼던 전력인데 중장거리 도전했을 때는 이제 거리 특성상 모래를 좀 덜 맞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수월하게 전개를 펼쳤을 때는 항상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전력이거든요. 코스에 또 전개에 민감합니다. 근데 인코스로 들어와 있는 이번의 구도라면은 어차피 상대 선행권과 관계없이 최적 선임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가장 보편권의 마필로서 이 마필을 논할 가치가 있지 않나 평가하고 있는데 1번 베스트 예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말은 본인이 레이스 주도권 역시 가져가는 게 유리한 말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직전 경주처럼 따라가면서도 경쟁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직전 경주에서 베스트 에이지가 4위까지 순위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은요. 앞서서 선행을 주도했던 다크플레이어가 레이스를 느리게 가져갔기 때문이라는 판단입니다. 즉 레이스 흐름이 그때보다는 빨라질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주폭을 활용할 수 있는 3번 베네딕트하고 7번 흥복드림이 좀 더 수월하게 레이스를 빠르게 가져간다라고 봤을 때 베스트 에이지가 뛰기에는 빠른 흐름이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런 이유로 저는 베스트 에이지의 추천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능력의 편차를 쉽게 가늠하기가 어려운 대혼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직전에 많은 주목을 받고도 그야말로 절전을 펼쳤던 3번 이 베네딕트가 이번에 그야말로 복수전을 다짐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당시 출발은 예측이 됐고 추돌 김지영 의원의 정확한 설명대로 그야말로 페이스 안배가 안 됐습니다. 또 사코너에서 펜스도 부딪히고 여러 가지 난항이 있었어요. 전개를 펼칠 때. 그 아쉬운 악재를 펼쳐내고 자 이번 경주 직전에 출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말로 저도 3번 베네딕트 다시금 동의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6번 체인지 메커 7번 흥복드림도 있고요. 11번 더불어숲도 직전의 승급전에서는 의지적인 측면이었나요? 초반 전개 완전히 처지고 막판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이지 못했는데 우리 게이트 외곽 조건 1800m로 다시 한번 출전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1700m까지 충분히 좋은 전력을 선보였단 말이고 직선에서 한 발 충분히 써줄 수 있는 이 복병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자 김지영 의원 11번 더불어숲에 대한 평가 부탁을 드릴게요. 안장이 좀 무서운 전력인 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직전 경주의 1번 게이트에서 게이트 때문에 갇힌 전개도 아니었고요.
뭐 의지적으로 봤을 때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적용은 되겠죠. 근데 의지가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기승기수의 그 말몰이 자세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봤을 때 3등급에서 과연 적응기가 없이 바로 선전을 할 수 있는 전력인가? 그 부분이 의심이 되는 거죠. 즉 직전만큼 빠른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 이번 경주 구도에서 더불어스핏 추입으로 올라올 가능성은 조금 밀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9경주는요. 일단 상당히 혼전 레이스로 말씀을 드려보겠고 어려움 속에 빛을 발하는 내용으로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우선 직전의 출전을 충분히 만회할 만한 가치와 그리고 전개 이점과 상태감까지 모두 올라온 3번 이 베네딕티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상당히 다수의 마필들이 언급될 수 있고 또한 다수의 마필들이 자리 흡수한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 혼전 구도 속에 정확하게 이번에 되는 마필 또한 불안한 인기 마필 옥석을 가려드린다고 합니다. 어려운 경주 중에 빛을 발하는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토요일 후반부 승리의 종지부를 찍어드린다고 하네요. 자,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9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2000m 혼합 2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반부 장거리 2000m 레이스 2등급 편성입니다. 10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거리, 장거리 2000m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도 상당수 있고 이번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급된 마필들도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최근에 보여준 전력상 상승세 마필에게 일단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8번 원더풀 챔피언이죠. 과거에 다소 기대는 악격도 선보였던 말인데 최근에는 상당히 장거리 꾸준한 능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한 지난 10월과 12월의 경주에서는 선행 강공 작전으로 1700m와 1800m로 입성을 했고 직전 경주는 2등급 무대에 드디어 첫 승 달성했는데 당시 3선에서 차분하게 힘한 배를 했고 직선에서 내측으로 올려붙이는 걸음에 월등한 여력이 좋았고 결승선이나 끝걸음의 여력도 상당히 좋았죠. 전개를 이 장거리 레이스는 앞선에서 자기 페이스를 대로 풀어나가면서 전개를 앞선에서 자기 페이스로 가져가는 마필이 장거리에 상당히 유리하게 전개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그 마필 중에 하나가 바로 8번 원더풀 챔피언이죠. 늘어난 2000m 거리도 충분히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8번 원더풀 챔피언 우선 강조드리고요. 도전권들 9번 스마트파크, 10번 황금비상, 그래 안쪽에 1번 대박이다가 있는데 자 9번 스마트파크는 지난 3월 9일 경주는 1400거리 당시 추입으로 가능성을 엿보였단 말인데 직전 경주는 초반 1900m 장거리 출전에 발주가 썩 매끄러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3코너 부분부터 외곽 감아서 한 박자 빠른 스퍼트를 단행하며 그래도 4차까지 했던 말입니다. 초반 전개에 처지니까 적극적으로 감아서 외선에서 감아서 빠른 스퍼트를 끌어낸 이 멀로 기수의 재기용 이 9번 스마트파크 장거리 직전에 가능성을 엿보였던 만큼 이번에 2000m 거리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하고요. 10번 황금 비상이 역시 전형적인 참고 한발 막판에 몰아쓰는 추입형 마필로서 항상 누추입이 아쉬운 누추입으로 착승권 언저리만 맴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어찌됐든 늘어난 2000m 거리에서 직선 한발 싸움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력으로 10번 황금 비상 말씀드리고요. 자 1번 대박이다도 최근에 꾸준하게 장거리에서를 뛰고 있는 말인데 물론 초라한 성적을 액면으로는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직전 경주 은근히 슈퍼삭스가 이끄는 하이페이스 빠른 페이스에 흠이 자리하고 막판에 이제 올려붙이는 타이밍만이 늦었을 뿐이지 종반 탄력적인 걸음은 충분히 선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늘어난 2000m 거리 1번 대박이다의 막판 한 발 역습까지 가능해 보이네요. 근데 서울 10경주 2000m 장거리 레이스는요. 자기 주도 레이스로 레이스를 유리하게 다시금 펼쳐나갈 수가 있는 전력이죠. 장거리 검증 전력 8번 원더풀 챔피언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10경주 민병철 위원의 해설 잘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계속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이 당황스러움은 아마 제 추천 마번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8번 원더풀 챔피언이 지금 현 등급, 2등급에서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를 한 전력이기 때문에 저도 부정은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다만 직전 경주는 뭐 사연 있는 우승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번 경주에 올라가 있는 부담 중량이 얼마만큼 유리하게 적용이 될까라는 부분 때문에 순위는 좀 놓으면서 나머지 말들 강급된 말들의 선전을 먼저 기대를 해보는 경주입니다. 그 중심에 5번 테마 등극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5번 테마 등극 선행마입니다. 1등급에 가서는 그리고 원래 이 테마 등극이라는 말은 기본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단거리에서는 추입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1400m 1등급 경주에서 추입으로 입상을 차지한 전력이 있을 겁니다. 당시 박으론 교수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어쨌거나 5번 테마 등급이 2등급까지는 선행 1순으로 거리에 대한 부담 없이 그 저항 없이 쑥쑥 승승장구해서 1등급까지 승급을 했던 전력이에요. 그 말이 2등급으로 강급이 됐습니다. 직전 경주를 지켜보면서 이 말 다음에 만약에 강급이 된다면 반드시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전력이고요. 아니나 다를까 감량기수 혜택을 받으면서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민병철 위원이 해설해 준 거 저도 동의합니다. 앞선 공략 유리하죠. 테마 등극이 선행마입니다. 테마 등급의 선행 가능성 염두에 두면서 이거는 분명히 질문을 드려야 될 부분이고요. 그 외에 3번 야호 선샤인도 마찬가지예요. 직전 경주 2300m 점핑 출전을 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뭐 자리 잡기 실패하면서 인마 호흡도 별로 좋지 않았었던 모습이 좀 아쉬웠는데 자, 일단 11조 마방은 선행마를 모두 다 이렇게 추입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야호 선샤인이 예전에 50조에 있을 때 같으면 이 말도 선행마입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말씀은 못 드린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이편성에서 밀리는 전력은 아니다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7번 정한킹덤 긴 설명 필요 없죠. 전형적인 선입편 전력이죠. 역시 강급된 전력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급마들의 선전 그중에서 5번 테마 등급 꼭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주 뜨끔한 질문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1등급 무대에서 오랜 부진 끝에 이번에 2등급으로 강급된 말들 최근에 1등급 강마들과의 레이스에서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만 그래도 2등급 무대에서는 통할 만한 전력 있습니다. 맞아요. 그중에 5번 테마 등극이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또한 김지영 의원이 충마로 선정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당연히 이 5번 테마 등극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좀 입상 기대치를 가져보고 있는데요. 맞아요. 선행도 나설 수 있었던 말이고 장거리 전기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이 있죠. 무엇보다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김덕형 기수 기용으로 부담 중량이 직전 대비 2kg밖에 안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 않을까. 5번 테마 등극은 저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도전 세력으로 부릅니다. 여타임 앞필 그 강급된 전력들은 경주 여건이 뭐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고요. 좀 더 강급 이후에도 좀 전력을 좀 다져봐야 되지 않을까. 강급 마필 중에서는 5번 테마 등극에 대해서는 저도 입상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민병철 MC의 해설 쪽에 좀 가까운 편이긴 한데 재밌는 편성이에요. 뭐 강급된 마필도 결국에는 따지면은 강급된 마필이 한 4마리 되는 거죠. 1등급에서 강급된 마필이 4마리 되는 거고 승급한 마필도 껴있고 현등급 부진 마필들도 껴있고 그 안에서 또 능력 자체가 다 떨어지고 있는 기복 마필들을 모아놓고 참 이제 분석하기 힘든 어려운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경주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김지영 위원님께서는 아예 5번 테마 등극 선행을 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는 있지만 저는 그거는 당일 뛰어봐야 안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마필이 선행 못 가게 되면은 이 레이스에서 장담은 못 하거든요. 그럼 안정적인 중심은 8번 원더풀 챔피언이 분명히 맞습니다. 부정기가 계속 좋아지면서 어찌됐든 이번 편성 자체에서 가장 유리한 전기를 가지고 있고 현등급에서 선행권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 4번 허니버터는 있거든요. 사실상 테마 등극이 최근에 분명히 선행권보다는 따라간 전기를 선택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허니버터 니느란 마필 자체는 패출의 여파 이전부터도 상당히 선두권에서 싸워왔던 전력입니다. 선행권에 딱 앞선을 가야 돼요. 무조건 선행을 간다기보다도 앞선을 나서든가 아니면 앞선 2선에서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뛰어야만이 입상이 되는 전력이라서 김영국 기수가 이 마필을 그거 부분을 모를 리가 없단 말이죠. 2000m는 선행 가는 게 유리합니다. 분명히 선행 강공 노력을 마필이 저는 4번 허니버터 니느라 판단합니다.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 직전에 2주 만에 출전을 단행하고 있죠. 직전에 제가 이제 허니버터니노는 당일 지난 5월 10일 경주 추천해드렸던 말인데 그 당시에 이제 슈퍼삭스가 이끄는 페이스에
고페이스 따라가느라고 시중 외선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 그야말로 막판에 완전히 걸음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죠. 당시 거리가 1900m. 2주 만에 서둘러 출전했는데 얼마만큼의 전력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요. 아예 4번 허니버터니노가 원사이드한 선행을 받아내고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로 확실시 된다라고 하면은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말로 평가를 하겠지만 저는 8번 원더풀 챔피언이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세력으로 보고 있고 강급된 5번 테마 등급도 원래는 순발력이 좋은 말이죠. 2주 만에 출전한 4번 허니버터니노가 이 짧은 출전 주기에 장거리를 소화해내고 입상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능력을 갖추고 출전할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라서 4번 허니버터니노 당일 컨디션 여부는 좀 체크는 필요하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높게 평가하기 다소 어려운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결국 서울 10경주 상당히 어렵네요.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자기주도 레이스 8번 원더풀 챔피언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메테오 라스트 1400m 만만치 않은 편성구도입니다. 출발 후 직선권이 가장의 1400m 레이스 이변 소지도 상당히 있고요. 앞선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레이스 흐름에 관계없이 최근에 좋은 능력을 보이는 말도 있고요. 승급전에 상승세를 보이는 마필도 있고 꾸준한 전력을 보이는 마필 사수의 입상 가능마가 입상 도전마가 포진해 있는데요. 토요일 라스트 경주는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의 마무리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400m 경주이기 때문에 이 거리적 부담감도 상당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나서는 말은 여전히 유리한 봄날의 주로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그 중심에 1번 야오 썬더캣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오 썬더캣 이제 승급전이에요. 승급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신반의하실 수는 있겠는데 이번 경주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것은 야오 썬더캣에게 굉장히 호재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직전 경주에 본인이 만약에 레이스 페이스를 선행이 아닌 선행을 빼앗긴 글로벌 쪽에 빼앗긴 상황에서 따라갔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만큼 잘 뛸 수 있었을까 싶은 느린 흐름에서 느려질 수 있을 흐름을 스스로 빠르게 만들었던 자기 주도 레이스를 했었던 전력이거든요. 이번 경주에서는 이 말을 보고 선행을 반드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선행도 나갈 수 있으나 따라가서도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전개상의 이점을 강조드리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왜냐하면 선행은 4번 해우가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 때문이죠. 계속해서 이제 감량 기술을 기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직전에는 외곽 게이트 최외곽이었어요. 이번에 4번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은 해볼 만해요. 정말 해봐야 합니다. 물론 바로 옆에 붙어있는 역시 승급전 치르고 있는 3번 에이스 솔롱고 멀로 기수와의 호흡이 상당히 껄끄럽게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4번 해우가 보여줄 수 있는 그 1400m 거리에 대한 경쟁력은 마치가 얇은 에이스 솔롱고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위권에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흐름이 빠른 흐름 직전 경주 이미 현 등급에서 우승 경쟁력으로 확보한 말이죠. 12번 베스트 블릿 가능성 충분히 여전히 있고요. 8번 가라가라가 같은 경우에도 선행이면 더욱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번 해우에 대한 대안이 되는 거죠. 가라가라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도 빠른 흐름에서 선임력을 발휘하려고 하였으나 다소 모자랐던 모습이 아쉬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히려 그 선임 경험이 약이 될 수 있는 복병이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도를 보는 시각은 같네요. 그 순서만 조금씩 다른 경주가 되고 있는데 3번 해우 자체가 조건이 너무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1번 야오 썬더캣이 여기서 무리하게 선행을 간다라기보단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라서 페이스 안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3번 에이스 솔롱고가 멀로 기수가 어떻게 탈지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도 얇은 앞말에다가 지금 승급전에 따라가도 되는 마필 무리하게 선행 경합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린 상황이라서 더군다나 김덕현 기수가 지지난주였나요? 상가마마 갔다 따라가서 입상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기억이 있어서 직전 솔직히 해우가 따라가서 많이 버틴 거거든요. 지금 외곽에서 상대보다 불리한 외곽을 시종 돌고도
정말 많이 버틴 겁니다. 평소에 해우답지 않게. 그렇다면 여기 선행감은 더 좋고 수월한 2선에서 거의 선행에 가깝게 타준다라면 입상 확률은 가장 높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1번 야우 썬더캣 이견 없고요. 그리고 외곽에 있는 12번마 베스트 블릿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타이밍이 중요할 뿐 무관 부중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쉬울 뿐이고, 근데 이마필은 분명히 여기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제 6번마 댄싱 블레이드인데 승급전을 한 번에 극복을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외선에서 빠르게 이탈을 보이면서 선두권에 가담을 했고 마지막까지 여유감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직전의 경주에서는 좀 전개가 안 좋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생각보다 페이스가 더 빨라졌고 가담하는 과정에서 계속 흐름에 끌려다니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의 경주는 물론 페이스가 빠른 마필은 많지만 안쪽 마필밖에 없어요. 안쪽 마필만 보내놓고 따라갔을 때는 이번엔 포지션이 나오거든요. 그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구도라서 주포기 존 6번 댄싱 블레이드 직전에 부진을 위해서 털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준 모습이라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판단인데 이 마필은 아예 언급이 없으세요. 댄싱 블레이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직전 경주의 페인을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더 빠른 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이 말이 그러면은 승급전에서는 왜 우승을 했을까? 저는 오히려 승급전은 빠른 선행말들이 외곽으로 밀려 있었던, 그리고 인코스에 있는 앞말들끼리 그 3월달 경마의 특징 중에 하나죠. 앞말들의 선전이 유달리 빛을 발한다는 앞말들끼리 우르르 들어왔었던 그런 경주였기 때문에 댄싱 블레이드가 비록 더 외곽에 밀려 있었다 하더라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본다면 직전 경주에는 정상화된 거죠. 빠른 말들 적정하게 막 인코스, 아웃코스 다 포진되어 있으니 댄싱 블레이드가 전혀 힘을 발휘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경주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인코스에 이미 1, 2, 3, 4번, 5번까지 앞선 굉장히 빠른 말들 다 포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6번 댄싱 블레이드는 직전처럼 전개 포지션을 하기가 더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6번 댄싱 블레이드 꼭 추천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백동민 네, 의원님? 저는 꼭 추천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댄싱 블레이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2월달의 경주는 안쪽 선행권을 두고서 바로 옆에서 이렇게 붙어가서 전개가 나왔던 구도고 직전 경주는 양옆의 마필들이 빠르다 보니까 갇히고 모래에 맞고 처지고 그 운영을 펼칠 수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포지션은 안쪽에 있는 마필을 보내놓고 따라붙었을 때 이번엔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선점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이렇게 뭉치더라도 외선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댄싱 블레이드는 이번 편성에서 저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번 댄싱 블레이드에 대해서 두 위원 간의 의견 격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어떻게 전개를 펼쳐내야 할까? 그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6번 댄싱 블레이드는 직전에 외선 무리한 전개, 또 외측 기대는 악벽도 보였고요. 직전 뭐 공백 이후 실전이었다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좀 아쉬운 경기 능력 보였는데 이번에 정상죽이 전개를 얼마만큼 초중반에 뭐 앞선 전개를 하겠지만 심한 배로 얼마만큼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성패가 갈릴 듯합니다. 12번 베스트 블릿은 직전에 선두권이 몰락한 경주에서 1400m 입상을 했습니다만 그래 자력 입상이에요. 종반의 걸음이 아주 탄력적인 걸음을 선보였죠. 여기 4번 해우가 작년 11월 달인가요? 당시 박병윤 기수 기용으로 외곽 게이트에 선행받아가지고 1400을 한번 1순했던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그야말로 실전에서 부진했는데 직전에 그 따라하는 전개 펼치면서도 제법 버텨내더라고요. 선입 적응 능력을 선보였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요 4번 해우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1400m 선행 1승 기대치가 높아 보이는 4번 해우가 되겠고 여기 11번 스피드 청룡이 직전에 뭐 흐름 빠른 레이스 구도 속의 1200거리였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결정력 보이며 우승을 했어요. 이번에 승급전에 대폭 내린 4kg의 부담 중량 대폭 내려받은 그 조건이 좋아 보이는데 1400m 21번 스피드 청룡 김지영 의원 복병 가치 어떻게 보세요? 복병 가치는 글쎄요. 저는 승급전은 적응 필요라고 우선 단평을 내려보고 싶고요. 직전 경주 이현종 기수 화이팅. 말을 이렇게 타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전형적으로 딱 그 교과서적으로 보여준 정말 좋은 예였습니다. 그 전개가 이번에 또 된다? 그러면 이현종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했으면 저도 다시 한번 열심히 쳐다봤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현종 기수는 베스트 블릿에 기승을 해 있네요. 이현종 기수 화이팅입니다. 네, 이현종 기수가 옆에 있는 12번 베스트 블릿 기승하네요. 12번 베스트 블릿 파이팅입니다. 네, 토요일 라스트 11경주는요. 자, 초반 전개에서 안쪽에서 가장 유리한 운영이 가능하죠.
1번 야호 썬더캣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운 흐름에 이제 월말 토요 경마 해설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항상 경주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아쉬운 성토를 하게 되죠. 아, 저 말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저 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는데 실전에 내가 연기를 못했구나. 항상 그런 아쉬움이 많은 게 이 경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항상 이제 소신을 가지고 강하게 노림수를 갖고 계시는 마필에 대해서는 실전에서도 잘 응용, 활용하셔가지고 자신감 있게 대처하신다라면은 이 어려운 월말 경마 흐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경주 누구나 아는 눈에 보이는 인기만보다는 항상 그 복병 전략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토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말씀드린 매경주 눈에 보이지 않는 복병 전력 그 부분들 잘 메모하셨다가 당일 활용해 보신다라면은 이 어려운 월말 경마 흐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일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